저희가 그럼 업종을 사실 세무사님께 뭐 전부 다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들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사실 한국 수출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밑단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반도체 쪽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과 성장에서 실적 쪽으로 좀 이제 점점 기울어진다는 표현 나쁜 표현인가요? 실적이 여기 있고 성장이 여기 있으면 전기차가 점점 실적이 생기는 수준이라면 반도체는 점점 성장이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을 사 분위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물음표 퀘스천 기업, 신생 기업이죠. 막 이제 스타트업한 기업. 그 다음이 이제 성장 기업이에요. 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캐시카우가 있느냐, 뭐 그래서 계속 성숙 기업, 돈을 계속 벌고 있느냐. 또는 마지막에 이제 사양 기업이죠.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을 갔을 때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사실은 대단한 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대단한 성장 산업이라기보단 성장성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근데 실적은 우리나라 최고인,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는 게 비메모리 쪽의 진출이 이제 사실 굉장히 주요했던 거고, 메모리만 계속했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의 평가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은 거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적만 이제 나오는 메모리 단계에서 비메모리 쪽의 성장성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성패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그런 걸 전 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호재 약재에서 시크릿컬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세계의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빅테크나 이런 IT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빅테크나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는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서 미국 증시와 연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업종의 특성상 반도체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와 연동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덩어리가 너무 크고,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평균 주가 상승이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평균값에 못 미치는 게 높다고 봐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진짜 약간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최근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차트,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차트로 보면 삼성전자만한 종목을 찾기 힘듭니다. 실제 주가 상승률로 봐도 그렇고요. 그 무수한 종목들이 상장되고 상장 폐지되고를 반복했을 때 이 종목이 시가총액 500조까지 가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얘기고, 작년 코로나 저점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은 지수 상승보다 못 미쳤어요. 지수 상승률보다 못 미쳤냐 더 미쳤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반이거든요. 작년 3월 20일부터 오늘이 9월 30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이 만으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지수 상승이 있고, 그럼 지수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지수라는 건 모든 종목의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목의 평균값보다 못 미치는 걸 우리는 전 국민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건데, 그냥 지수 상승률보다 못 미쳤다면 ETF 사는 게 더 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예금 넣듯이 넣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3% 정도 배당을 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삼성전자가 지금 금융주처럼 돼버렸다. 왜냐면 금융주가 늘 지수 상승률보다 낮았고 배당은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원래 사람들이 사랑했던 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실적과 성장의 어느 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 되게 우량해서 우리나라 최고면서 계속 성장도 하는 회사. 근데 성장도 하는 회사가 절대 지수 평균보다 낮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지수 평균보다 낮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 속도보다 낮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성장해서 점점 탈락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주식 투자자가 또 가져야 될 덕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계속 나만 맞아. 너가 틀렸어. 심지어 시장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시장이 틀리고 내가 맞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왜 그랬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지수 평균보다 삼성전자가 떨어졌어. 그러면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시장 평균보다 안 나오네? 이거는 팩트예요. 1년 6개월 동안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좋아했던 건 10년, 20년 동안의 과거 주가 흐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보다 5년 전, 5년 전보다 4년 전, 3년 전 어느 종목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준 건데 1년 반 동안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기업을 특별히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비메모리에 좀 더 집중화된 그런 반도체 중소형주들을 사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군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변동성이 심한 업종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사실 대형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물론 이게 2018년도에 뭐 대량으로 뭐 신라젠도 있었고 뭐 헬릭스미스도 있었고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좀 아픈 상처를 줬던 그 산업군이기도 한데 이 바이오 쪽은 혹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산업과 개별 기업을 별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바이오 산업은 주식 투자자라면 연구를 하고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늘 필요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과 성장의 어느 사이에 있는 산업이 좋은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대형주들 중에 좀 있을지 몰라도 10조짜리, 5조짜리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 매출액이 빵원인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출액이 빵원인데 어떻게 10조야 말이 돼? 그럼 결국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젠가의 가능성 때문인데 제가 왜 근데 이 산업을 좋아하냐면 이 산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성장한 산업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100% 제약바이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뭐 통계청 무슨 자료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HTS를 매일 보니까.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확실하다고 해요? 혼자 500조니까. 다른 종목들은 50조 놓고는 5조도 안 되는 게 수두룩 빡빡인데 500조니까 확실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시가총액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한 6년 전쯤에 제약바이오의 시총을 쫙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래소 코스닥 합쳐갖고 1조 넘는 게 딱 6개가 있었거든요. 6개밖에 없었어요? 1조 넘는 게. 1조 넘는 게? 지금은 10조 넘는 것도 6개가 넘는데 그 당시 1조 넘는 게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한 5년 동안 10배 이상 산업이 성장한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뭐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나마 요즘에 전기차 자율주행 때문에 그럼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탑10 거래소 안에 탑10 안에 드는 산업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비메모리 빼고는 자동차, 전기차랑 자율주행 빼고는 정말 사양 산업 가깝게 가고 있었죠. 그나마 지금 약간 심폐 소생술이 들어가서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지. 그거 아니었다면 이번 코로나장에서 움직임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산업은 성장이 꽤 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이 플랫폼과 제약바이오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플랫폼은 승자 독식이에요. 네이버와 카카오만 사실은 살아남았지 그 아래의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시총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다나 몇 개 있어요. 더존, 비존 몇 개 있는데 그런 플랫폼 사업들이 시총이 키케야 1, 2조짜리예요. 그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그냥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게 2차전지 배터리인데 2차전지 배터리 중에 LG화학 원래 탑10 안에 늘 들어있던 종목이에요. 삼성 SDI 한 20위권에 있다가 이제 한 10위권에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원래 컸던 애들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된 지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년 전엔 시총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조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총이 높았던 것들이 거래소에 제약 3사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제약 3사라고 보통 하지만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워낙 먹거리가 많아져갖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한양의 동근당 녹십자, 이게 이제 제약 3사였단 말이에요. 이 제약 3사가 1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있지도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특히 코스닥에 지금 바이오 업체들 뭐 5조짜리 이런 것도 있지도 않은 업종들이었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주식시장에 참 사기꾼이 많다.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도 사기꾼 회사들이 꽤 있었죠. 왜냐하면 진짜 그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속상하고 열받을 때는 상장 폐지될 때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최근 한 5년 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서 지금 1조 이상이 수두룩하고 뭐 5조 이상, 10조 이상짜리 제약바이오 산업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들 중에는 시총이 막 1조 이상 넘어갔던 종목들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다. 나는 좀 금액도 크고 나는 배당 좋아해. 그러면 금융주 사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보수적이고 내가 배당 좋아하는데 제약바이오 사면 안 되죠. 제약바이오는 배당도 안 하고 보수적인 분들한테 적합하게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나는 공격적이고 배당도 필요 없고 나는 텐베거 한번 먹고 싶어. 죽어도 먹고 싶어. 그러면 텐베거 먹고 싶으면 금융주 사면 안 되죠. 금융주는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금융주도 최근 10년 동안 10배가 오른 종목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키움증권 정도 있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왜냐하면 키움증권은 워낙 우상향을 했던 증권주니까. 온라인이 선두주자였으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된 종목도 많았지만 최근 5년 동안 텐베이고 종목들을 찾아보면 제약바이오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관심 가져라. 보수적이신 분들은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업종 내 이제 종목들 중에는 역시 시총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은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5천억 1조 사이에 그리고 저는 코로나 관련 거의 10배거 이상 올라온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조금 조심하라고 좀 경고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10배거로만 말씀드릴게요. 상승장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 저점 대비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작년 3월 20일부터 사고자 하는 지금 오늘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는지 또는 15배, 20배까지 올랐는지 만약에 10배 이상이라면 이거 꼭 사야 되나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20배, 15배, 20배라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거든요. 어제보다 10% 빠졌어. 고점보다 20% 빠졌어. 왜냐면 대부분 차트를 안 보시고 특히 MTS로 그냥 종가만 늘 날짜 옆에 종가 그러니까 쭉 날짜랑 종가만 보면 한 10, 야, 일주일 동안 한 30%나 빠졌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30%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000원에서 7,000원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보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저점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500원에서 10,000원이 돼서 20배가 올랐고 20배가 오른 10,000원에서 7,000원이 돼서 30%가 빠진 거예요. 그럼 500원에서 7,000원이면 여전히 15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싸다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지금의 장이 약간 꺾이고 조정받는 분위기에서 고점이 높은 종목들은 만약에 빠지면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안 빠지고 있던 종목은 어차피 오를 때도 못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잘 안 빠지는 이런 게 바로 변동성이 낮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인 거고.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엄청 주가가 올라가서 막 좋다고 달라붙은 건데 상승장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10배 오른 종목이 20배까지. 근데 10배 오른 종목이 20배 가도 2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20배는 진짜 바닥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한 20, 30% 빠진 애들이 꽤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사고 싶으시면 시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돼요. 시즌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진단키트가 뭐 실적이 엄청 좋고. 그때 진짜 장난 그게 아니었어요. 작년 가을까지였었다. 올해 연초 들어서 오면서부터는 시즌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주가 움직임이 고점을 돌파 못하는데 그 이유는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으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저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저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하고 와서 사야 되는데 상승의 이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키트?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키트 이후에 올랐던 코로나 백신주들이나 코로나 치료제들 저는 그들도
든지 힘을 빠질 개연성들이 있어서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하여간 당부드리지만 오히려 원래 하고 있던 항암제랄지 또는 당뇨 같은 고질병들 또는 정신병들 이런 고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약 개발사들이 오히려 저는 조정받은 애들 중에 찾는 게 코로나 관련주로서 막 10배, 20배 오른 거 한 고점 대비 20% 떨어진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산업에 대해서 세무사님의 진기한 의견 쭉 들어봤고, 그러면 사실